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범입니다. 오늘은 영해 및 접속 수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UN 해양법 협약이 영해와 접속 수역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을 둘러싼 영해 및 접속 수역 관련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해양 영역이 바로 UN 해양법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해양 영역들입니다. 좀 복잡하죠. 영해도 있고요, 접속 수역도 있고요, 배타적 경제 수역도 있고요, 대륙붕, 그리고 공해 또는 심해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해, 보통 영해라고 하면은 12해리다.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1해리는 1852m입니다. 그리고요, 그 영해가 12해리라고 했을 때는 보통 어디로부터 12해리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로부터가 바로 기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영해, 또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해 및 접속 수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에 해당하는 기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선은 뭐 영어로는 베이스라인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기선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해양 영역, 영해라든가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이런 해양 영역은 한계가 있지요. 뭐 예를 들어 영해의 한계는 12해리,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의 한계는 200해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12해리냐, 어디로부터 200해리냐, 이런 해양 영역의 한계는 그렇기 때문에 해안으로부터 거리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라고 했을 때 그 어디가 바로 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해하고 내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내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색해 보이지만은 기선 안쪽에 있는 육지 쪽에 있는 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물도 바닷물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선 안쪽은 내수라고 부르고요, 기선 바깥쪽은, 그리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보통 영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기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뭐 많이 이제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동해는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입니다. 그러면 이 저조선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보통 통상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조선이라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바닷물은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지요. 그러면 밀물 때는 물이 이게 밀려오니까 그때는 고조선이 되고요. 그리고 썰물 때는 물이 밀려 나가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조선이 됩니다. 저조선이 기선이라는 것은 썰물 때 그 기준이 기선이 된다는 것은 어떤 국가에게 굉장히 유리하지요. 만약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썰물 때로부터 12해리라면 국가의 영해는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기선은 보통 저조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보면 서해나 남해는 그 통상기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서해하고 남해에는 총 23개의 어떤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직선 기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선 기점 23개를 연결한 선이 직선 기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영해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그러면 서해나 남해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영해가 바다 쪽으로 많이 밀려 있는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해나 남해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바닷가에 가게 돼서 우리가 담그게 되는 그 바닷물은 내수가 됩니다. 영해조차도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그 직선 기점의 안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서해나 남해에서 바다를 갖다가 실제 보게 되고 또 만지게 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영해가 아니고 내수를 만지게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직선 기선은 누가 봐도 그 바다 쪽으로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또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이기 때문에 직선 기선은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직선 기선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엔 해양법 협약 제7조 1항에 의하면은 그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또 뭐 잘려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 기선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안은 우리나라의 서해, 남해, 굴곡이 상당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그 해안의 굴곡도 그 굉장히 다양하기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 기선은 이렇게 해안이 아주 굴곡지거나 또 잘려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선 기선을 바다 쪽으로 미루기 위해서 직선 기점을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직선 기선에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한계는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의 일반적인 모양이 있지요. 방향이 있지요. 이것과 현저하게 다르게 그렇게 직선 기선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 한계입니다. 간조 노출지를 그 기선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7조 4항에 의하면은 간조 노출지, 특히 직선 기선을 설정할 때는 간조 노출지에다가 등대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그 기점을 직선 기선의 설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조 노출지입니다. 밀물 때는 가라앉고 썰물 때는 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저 간조 노출지를 직선 기점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7조 4항에 의하면은 그곳에다 등대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 13조 1항에 의하면은 영해 12해리 안쪽에 있는 간조 노출지는 저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조 노출지를 이용해서 영해를 좀 더 바다 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간조 노출지를 직선 기선, 통상 기선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영해가 좀 더 바다 쪽으로 밀려가고 또 영해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간조 노출지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B 같은 경우가 바로 직선 기선입니다. 해안이 많이 굴곡져 있죠. 그런데 H 같은 경우는 통상 기선이 됩니다.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간조 노출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영해의 폭 12해리 안에 있을 때는 그 G로부터 다시 12해리를 갖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해가 바다 쪽으로 많이 밀리는 것이죠. 그것은 그 국가에게 굉장히 유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선을 최대한 바다 쪽에 설정한다면은 그로부터 12해리 영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선 설정은 영해를 이해하는데 또 영해 이외에도 다른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영해로 가겠습니다. 영해는 말씀드린 대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국가는 영해에 대해서 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바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해를 보통 의미합니다. 그러면 12해리는 말씀드린 대로 1해리가 1852m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 12해리는 2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르는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12해리에 이르지 않는 6해리 영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원한다면은 12해리가 아니고 6해리, 3해리의 영해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3해리, 6해리의 영해를 설정할 국가가 과연 있겠는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국가들은 오히려 영해를 좁게 설정하고 공해를 갖다가 넓게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전부터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12해리 영해를 주장합니다만은 사실 12해리 영해가 이렇게 확립된 것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입니다. 영해란 개념은 이미 몇백 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3해리냐 6해리냐 12해리냐를 결정하는데 합의에 이르는데 무려 몇백 년이 걸린 것이죠. 왜냐하면 해양 강대국들은 공해가 넓은 것이 좋습니다.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국가들의 영해의 폭이 3해리여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양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은 12해리가 더 좋은 것이지요. 더 12해리보다 더 넓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예, 그런 차이 때문에 12해리에 이른다는 것에 도달하는데도, 이 합의에 도달하는데도 무려 몇백 년이 걸렸던 것이고요. 그런데요, 그 12해리는 약 20km 정도고요. 그리고 그 이른다는 표현이 3해리, 6해리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국가가 원한다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대한해협에서 3해리의 영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거리가 24해리에 못 미칩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한국과 일본 둘 다 3해리 영해를 가지는 것과 아니면 둘 다 11.5해리의 영해를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23해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국과 일본은 3해리 영해를 가지고 그 중간을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해에는 국제관습법상 큰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무해통항입니다. 무해통항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국가의 선박이요, 그 무해하게, 무해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군사연습을 한다라든가, 뭐 군사훈련이죠. 아니라면은 뭐 물고기를 잡는 어로 활동이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다른 나라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무해통항은 선박이 누릴 수 있는 권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영해 같은 경우는 주권이 미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해통항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인데요. 만약에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든가 다른 나라 자동차가 다른 이제 제3국의 영토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허가 없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선박의 경우에는 영해에 연안국의 주권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보 또는 사전 허가 필요 없이 이렇게 그 다른 나라의 영해를 이렇게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그러니까 중간에 닻을 내리면 안 된다는 의미고요. 무해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그 질서를 갖다가 공공질서를 위해를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무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무해통항권입니다. 그런데 군함이 무해통항권을 가지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 강대국은 군함도 선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영해에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요. 그런데 해양 강대국이 아닌 국가는 군함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해통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접속 수역은요, 유엔 해양법 협약이 단 하나의 조문만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세, 재정, 이민, 위생 등 4가지 목적을 위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접속 수역은 24해리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0해라면은 12해리 그 한계선부터 24해리까지는 그 12해리의 범위죠. 이 부분이 접속 수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만약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했다면은 12해리 한계선부터 24해리까지는 접속 수역이자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국가가 6해리의 영해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4해리의 접속 수역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해리 한계선부터 24해리까지가 접속 수역이자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해리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응용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속 수역은 4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밀수를 방지한다라든가 불법 이민을 방지한다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밀수나 그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영해에서만 해경이 막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접속 수역으로 나가서 이런 밀수나 불법 이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접속 수역은 이렇게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제해협의 통과입니다. 국제해협이 사실 영해나 접속 수역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한국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대한해협과 제주해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국제해협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통과통항, 무해통항, 그리고 자유통항이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통과통항이라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통항로의 양 입구가 모두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연결되고 있을 때, 그럴 때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해협은요,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봐도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과통항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곳이 우리 이제 그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의 영해로만 구성이 됩니다. 이런 이제 통과통항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예전에 영해가 3해리일 때는 A국가와 B국가의 3해리 영해만 제외하고 나머지 중간은 공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협의 폭이 예를 들어서 17해리다. 그런데 A국가, B국가 모두 다 12해리 영해를 주장하게 되면 그 해협이 영해로만 뒤덮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통과통항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해협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대한해협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3해리의 영해만 주장하기 때문에 중간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입니다. 그래서 자유통항이 인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통과통항이 무해통항에 비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 무해통항은 선박만 누릴 수 있지만 통과통항은 항공기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통과통항은 군함, 전투기 관계없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해협에서 통과통항이 인정이 된다면 러시아 군함, 중국 전투기가 우리 제주해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38조 1항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단서에 보게 되면 다만 해협이 해안연안국의 섬과 본토, 우리로 응용하면 제주도와 우리나라 한반도입니다. 본토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면요.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항행상,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쉽게 말해서
제주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제주도 남쪽으로 돌아가는데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라면은 그러면 통과 통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주 해협이 우리나라 남해안에선 직선 기선을 사용하고 있죠. 직선 기선에서 12해리, 그리고 제주도 북쪽에서 12해리로 하게 되면 제주 해협은 우리나라의 영해로만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죠. 그러면 당연히 통과 통항이 인정돼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유엔 해양법 협약 제38조 1항의 단서 때문에 쉽게 말해 제주도 남쪽으로 돌아가는데 별다른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제주 해협에는 중국 군함도 러시아 전투기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과 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남쪽에서 남해안에서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유엔 해양법 협약 38조 1항상의 단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한테 매우 유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해 및 접속 수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기선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안은 이렇게 우리가 남서해안에서는 직선 기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해협은 3해리의 영해만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주 해협에서는 통과 통항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영해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해안이나 서해안에서는 우리가 가서 보게 되는 바다가 내수에 불과하다는 것.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바닷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유엔 해양법 협약상 규정을 통해서 영해 및 접속 수역을 이해했고요. 또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바닷물을 보았을 때 좀 더 그 법적으로 바닷물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